라크 해피 모닝. 오늘은 6월 17일 2021년 목요일 아침이네요. 제가 갑자기 어머니 집에 오게 돼서 원래 읽으려고 했던 책과 다른 책, 제가 대학원 때 사놨던 것 같은데 최정화 박사님의 통번역 시리즈 2권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문화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최정화 교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통역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9차례에 걸친 한불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 만국 우편연합 서울총회 등 여러 국제회의를 총괄하신 분이세요. 자, 서론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트를 할 때 듣는 것은 구어 메시지이다. 모노체로 쓰여진 글을 읽고 노트하는 것이 아니라 구어체인 말을 들으며 노트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얘기를 할 때는 대상이 누군가를 파악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얘기한다. 즉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가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거나 어떤 이해관계를 옹호하거나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등 모든 메시지는 목적이 있다. 모든 메시지는 목적이 있다.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 속에서 듣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내적 일관성이란 메시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가리킨다. 듣는 사람은 메시지의 내적 논리를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분석해야 한다. 메시지 분석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상황 인식이 동원된다. 누군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직업, 직책, 가치관 등을 알고 들어야 한다. 즉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수출업자인지 수입업자인지, 잘 나가는 회사인지, 지금 경영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는 회사인지를 파악하고 얘기를 들어야 한다. 지금 이 회의가 왜 이 시점에 개최됐고 또 이 말을 왜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배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 파악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의 배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 파악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상대방을 알고 만나면 의중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고 대처 방안이 생기는데 무엇을 알고자 강의나 브리핑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갖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트란 잊지 않기 위해 적는 것이다. 나중에 보고 들은 내용을 생각해낼 수 있게 들은 메시지를 떠올 수 있는 보조 역할, 즉 일종의 기억 도우미가 바로 노트 테이킹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빈치라는 마을에서 공중인 세르피에로 다빈치 농부의 딸 카테리나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공중인 세르피에로 다빈치와 농부의 딸 세르피에로 다빈치와 농부의 딸 카테리나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같은 해에 아버지 세르피에로는 16세에 알비에라 아마도리와의 첫 번째 결혼을 한다. 다빈치가 5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인 안토니오의 세금 신고서에 그의 이름이 발견된다. 태어나서 5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어린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레오나르도의 가게는 대개로 공중인의 집안이었다. 공중인.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몸에 하는 습관이. 다빈치의 출생도 할아버지 안토니오의 메모 속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메모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 손자 한 명이 태어났다. 내 아들 세르피에로의 아들로. 하지만 이 단 한 줄의 기록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집과 그가 성장한 장소, 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나 그의 출생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레오나르도의 얼굴로 미뤄보아 생모 카테리나는 매우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훗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레오나르도가 남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치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두메산골의 농사꾼 아가씨들이 멋을 부린 도시 아가씨들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너는 아는가? 라고 말이다. 1500년경 레오나르도는 후에 메슬 평론가에게 수많은 극찬을 받게 될 불후의 명작 모나리사를 그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이 모나리자의 모델이 누구냐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16세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었어요. 16세기 후반 건축가이자 작가인 조르즈 바사리의 인용에 의하면 레오나르도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를 위해 그의 부인 모나리자 초상화를 맡아 4년 동안 노력을 바쳤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었다.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 현재로서는 이 조콘도의 부인이 모나리자의 모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작품은 나라마다 달리 불려지는데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라 조콘다, 프랑스에서는 라 조콩드, 영어권 나라에서는 모나리사다. 바사리가 완성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었다라고 지적한 바에 있어 이 해석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은 완성된 것처럼 보이며 또 한 이유는 초상화인데 의뢰한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레오나르도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모나리자 모델이었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처럼 앞으로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을 것 같다. 얇은 베일을 쓴 고급 매춘부라는 의견도 있고 모델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레오나르도의 얼굴이 다소 닮았다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라는 의견도 있고 생모 카테리나를 상상해 그렸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트 테이킹 할 때 가이드라인 우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해한 내용을 노트한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어도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들으면서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 입장을 취하며 듣는다. 약어, 부호, 심볼 등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적는다. 내용이 바쁘면 횡선을 긋거나 약간의 여백을 둔다. 내용이 바뀌면 모든 내용을 적으려 하지 말고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적는다. 들리는 단어를 그냥 적을 때도 있지만 늘 이해한 내용을 적는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소화한 내용을 적는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하는 속도는 1분에 120에서 140단어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노트하는 속도는 1분에 25단어이다. 노트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하고 시간도 할애한다. 내용 전환이나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실마리 단서인 시그널 표현들을 표적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 잠시 포즈를 두거나 열거하기 전에 음성의 톤이 바뀌거나 강조하기 위해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강의나 발표를 들으며 하는 노트 테이킹. 가장 많이 접하는 시그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닌가. 이 시그널을 미리 알아두자.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응 드디어 나오는구나. 예제 2, 첫째, 둘째, 셋째. 반응 이거 바로 이거구나.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이 나오는구나. 아래 표현들도 그 다음에 나온 단어들의 전기 방향을 감잡을 수 있는 표현들로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반면, on the other hand, 반대로, on the contrary, 예를 들면, for example, 마찬가지로, similarly, 역시, also, 게다가, furthermore, 예로서, for example, for instance, 결론이나 요약을 암시할 때는 therefore, in conclusion, as a result, finally, in summary, from this we see 여기서 우리는 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말하면 무엇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remember that the important idea is that the basic concept here is 다음에 정교달 내용을 유도하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대조, 역점을 나타내는 표현. Conversely, however, but, despite, on the other hand. 자,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 Also, too, in addition, even more.
To repeat. In other words. 강조 표현. Especially.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especially. 이런 것도 나오고. 나열 순서를 할 때 쓰는 표현. Then. secondly. finally. ultimately 궁극적으로죠. ultimately 궁극적으로. 종합할 때 쓰는 표현 in brief, in conclusion, to wrap up,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로. 양보를 할 때 쓰는 표현 given that, in light of course, even though. 부연할 때 쓰는 표현 for example,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that is 그것은 이렇다. i.e. example.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accordingly, because, consequently, therefore, if then.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자주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다음 전개 방향을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를 알지 못한 학생들이나 수강생들은 그 다음 내용을 효율적으로 경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집중하여 듣고 노트 테이킹하도록 한다.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열거가 나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말을 해주기 바라지만 실제 열거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므로 듣는 사람은 미리 이를 감지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노트 테이킹하는 속도를 배가해야 된다.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의 구성은 주요 핵심과 덜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부연설명을 들으면서도 핵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 본인이 나중에 읽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한다. 시간 절약을 위해 부호나 심볼을 사용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임시 변통의 약어를 사용해도 된다. 아무리 근과 옥조를 적어 놓았어도 본인이 나중에 알아볼 수 없다면 그 노트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간단히 그 수업에 관해서는 N을 핵무기로 정해놓고 사용만 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되므로 좀 더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철자나 문법이 틀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안점을 노트로 하는 것이지 맞춤법 대회에 나간 것은 아니다. 선생님들이 칠판에 몇 자 적는 것은 반드시 노트에 놓는 것이 좋다. 많은 선생님들이 칠판에 몇 자 끄적거리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 시험에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 선생님들이 칠판에 몇 자 끄적거리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에 시험에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써내려간 노트 내용과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과의 연관 관계도 잘 파악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일단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연관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키가 작아 늘 맨 앞줄에 앉았지만 가능하면 강의실 앞줄에 앉는 것이 좋다. 주의를 산만하게 할 사람도 없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리고 칠판이나 OHP도 잘 보이거나 그야말로 일석삼조이다. 잘 보이니 숙제나 지시 내용은 늘 명확하게 써놓는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 깎지 않는 연필 샤프 펜슬은 대만의 홍료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가난한 대장장이 아버지를 따라 이를 도우면서 자라던 그는 발명에도 관심을 갖고 항상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모해두거나 그림을 그려두었다. 그 많은 메모들을 관련지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를 하느라 하룻밤 사이에 수십 장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가장 귀찮은 일이 바로 연필을 깎는 일이었다. 이거 정말 불편하군. 연필을 깎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득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그는 즉시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깎지 않는 연필을 발명에 매달렸던 것이다. 결국 가느다란 연필심을 카트리지에 끼우고 그것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여러 개 넣어 연필심이 다 닳으면 파이프 꽁무니를 눌러 다른 심이 나오도록 하는 샤프 펜슬을 발명한 것이다. 이 깎지 않는 연필이 발명되면서 삽시간에 86개국으로 특허를 내고 수출하는 인기 상품으로도 올라 그는 한 해마다 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이렇듯 메모하는 습관이 만인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재밌네요.
노트 테이킹의 유형. 일반적으로 노트 테이킹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1번, 발화되는 모든 내용을 받아 적는 방법. 2번, 사상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 방법. 3번, 문자, 숫자 등을 활용해 상위, 하위 개념의 계급으로 적는 방법. 이처럼 일반 유형대로 노트를 할 경우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핵심 단어가 눈에 띄지 않고 숨어버린다. 일렬로 쓰여진 다른 단어들 속에 섞여 핵심어가 보이지 않는다. 단조롭게 쓰여져 잘 기억할 수 없다. 불필요한 내용까지 적다 보니 시간 낭비이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두뇌에 자극이 더디다. 두뇌에 자극이 더디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용을 구성하면서, 즉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들으면 기억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무한한 연상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상 결합 능력. 각 개인마다 연상되는 단어는 개별차가 있다. 기쁨이란 단어를 들을 때 애인을 생각하는 사람, 갈망하던 대학을 생각하는 사람 등 개인마다 떠올리는 대상이 다르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도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다양한 해결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잘 기억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에 밝혀졌다. 학습 단계에서 제일 처음 받아들인 거, 학습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받아들인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다른 면과 연관이 있는 것, 눈에 띄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강조된 것, 오감 중 한 감각에 강하게 와닿는 것, 특히 관심이 갖는 것. 우리의 두뇌는 학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잘 기억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받아들여졌다. 학습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것, 학습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받아들인 것,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다른 면들과 연관이 있는 것, 눈에 띄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강조된 것, 오감 중 감각에 강하게 와닿는 것, 특히 관심이 가는 것. 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연상작용과 강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연상작용과 강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두뇌는 일정한 패턴과 완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우리의 두뇌는 일정한 패턴과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엔 넷 하고 싶어지는 것이 상정이다. 또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미안해.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듣고 마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우리의 두뇌는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오감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수신 기능,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 즉 기억 보존력과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으로 해상 영역을 포함하는 기억 보유 기능, 수신 기능, 기억 보유 기능,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분석하는 기능, 분석 기능, 사고를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또는 어떤 창조적인 표현, 사고를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또는 어떤 창조적인 표현, 즉 생산 기능, 정신적, 육체적 모든 기능에 대한 통계. 5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듯 이 5가지 기능은 상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관심이 있거나 강조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보 수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보를 보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정보 수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보를 보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자연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정보 수신.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매핑에 소개된 두뇌 실험 결과에 의하면 두뇌는 기억에 새기고 회상하는 능력뿐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정확성을 잃지 않고 인식한 사물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이 있다. 또 인간 두뇌의 영상 인식 기억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 인간 두뇌의 영상 인식 기억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 우리말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영상은 방대한 범위의 뇌피질 기능, 즉 색상, 형태, 선, 입체, 촉감,
시각적 리듬, 그리고 특히 상상력. 상상력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이미지너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문자 그대로 정신적인 그림, 이미지너리, 정신적인 그림을 뜻한다.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상은 단어보다 더 강하고 폭넓은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창조적 사고와 기억 능력을 강화시킨다. 영상은 단어보다 더 강하고 폭넓은 영상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기억 능력을 강화시킨다. 영상이 배제된 노트는 생각해내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이 배제된 노트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됐네. 링컨까지 해볼까요? 링컨은 모자 속에 항상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나 남에게서 들은 말을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덕분에 정규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는 그도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 링컨은 모자 속에 항상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나 남에게서 들은 말을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링컨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미국 건국신념을 지속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위대한 목적에 대해 사람들이 한결 더 헌신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는 것을 야말로 그의 목적이라고 연설을 끝맺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에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목적이라고 연설을 끝맺었다. 흔히 링컨의 5분간 연설이라고 말하지만 이 연설은 실제로 2, 3분간의 연설이다. 오늘날에서도 명연설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끝맺음의 문구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하게 나타난 것으로 유명하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뇌리에 남아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말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간결한 표현들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기 때문인데 이 역시 늘 메모하는 습관 덕이라고 생각한다. 음.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okay, let's get started with 원석. 자, 원석님부터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이 읽은 책과 제목 보여주시고요. 제목은 아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작가는 배봉기. 배봉기님의 장편 소설이네요. 네, 독후감 나눠주세요. 그래서 어제 영호란 얘가 민지한테 자기랑 기자를 쓴 순서를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영호는 글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지금 3학년들이 수능 준비라고 하는데 그런 글을 써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나 않냐 그러면서 학교 측에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를 나눠 쓰기로 해가지고 3회는 안 쓰는 걸로 됐거든요. 네, 근데 영어가 담당 교사 선생님이 서용현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3회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미 결정한 거여서 이 내용으로는 글을 못 쓰고 그리고 영어처리가 아니어가지고 너가 쓰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쓰겠다고 한 부분까지 읽었어요. 음, 특별히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영은 좀 응? 영혼은? 용감한 것 아, 같아요. 용감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읽으신 그, 책은? 책 어제, 그 희망, 뭐였더라? 책 제목을 이렇게, 행운이 다가오는 중이에요. 희망의, 아니, 행운이 다가오는 중이에요. 행운이 다가오는 중. 저자가 누구세요? 아, 이꽃님이었던가요? 네, 네네, 네. 책 나눠주세요. 이제는, 올해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를 않았고, 그냥 괜히 일어나 보다 생각해서, 음, 처음에는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의 멍을 보고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약간 정인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예. 결, 결국에는 언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하게 되었고, 그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서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반장이라는 애가 형수에게 꼭 직업일 필요 없이 누군가를 웃게 해줬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일을 했다고 음, 말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음. 오케이.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자, 선생님 어제 할머니께서 입원하셨어요. 그, 뭐지? She got broken, her right toe? 썸토라고 하나 뭐지? 토네일. 토네일 하면 발가락이죠. 근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골절이 있으셔가지고 이사하시다가 one of the chair is fell down on his toe. She got crack on her toe. 엄지발가락 뼈가 이렇게 금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오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의자가 확 넘어졌는데, 의자가 넘어졌나요? 맞죠? 의자가 넘어졌는데 그냥 멍만 들었잖아요. 부어올 줄 알고. 그러고 이제 가라앉았는데 할머니 점점 아프셔가지고 가서 병원 가보니까 시간 엑스레이 크랙이 생겼으니까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골다공증도 있고 이러시니까 이렇게 충격에 약하셔갖고 금이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반기부스를 했는데 의사가 이제 경고를 했냐면 뒤꿈치를 걸고 반드시 반기부스 하고 걸어 다니고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계셔라. 그랬는데 할머니가 엄청 액티브하세요. 가만히 잠깐도 가만히 못 계시고 계속 일을 보면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담임쌤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준다고 하고 또 뭐 빨래도 저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든요. 모았다가 이렇게. 근데 맨날 빨래를 하세요. 맨날 닦고. 그러니까 이게 발이 팅팅 부어갖고 낫지를 않으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보게 이제 일이 안 보여야지 일을 안 하시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할머니 대신 집에 와가지고 있느라고 갑자기 어제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못 읽고 집에 와보니까 선생님이 이게 대학원 때 이렇게 읽고 싶어서 샀던 책인 것 같은데
최정화 교수님의 노트 테이킹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최정화 교수님은 불어학과 불어학과 교수님이시고 외대 통번역대학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통번역 박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법이 1편이었던 건지 이분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 이번은 이제 통번역학 시리즈 2번 책이었는데 이제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한테 팁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칠판에다 뭔가를 이렇게 적어 주시잖아요. 칠판에 적는 거는 반드시 적으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 중에 선생님들이 필기를 할 때,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노트 필기 이렇게 칠판에 적어준 내용 중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학생이 몇이나 있을지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니까 요즘 예진님 시험 때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이 주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칠판에 적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에 적어주는 내용은 꼭 메모를 했다가 반복해서 보고 거기에서 시험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 해주셨고, 이제 요 책이 재밌는 게, 사이사이에 이제 예화가 들어있는데, 선생님 오늘 처음 아는 내용인데, 레오나르드 다빈치라는 인물이 어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이, 어떤 농부의 딸과 어떤 사람의 사생아로, 공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신우 오빠 알죠? 박신우, 음, 형아. 미국 간대요. 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캘리포니아 이제 플러튼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가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공증 서류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성적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접종표예요. 이게 태어나서부터 쭉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았다. 한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공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주는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사생하니까 이렇게 호적 같은 데 오르지 못하고 5살이나 지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메모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거 사실이 그나마 할아버지가 공증인이셨으니까 그런 것을 메모하는 습관 속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견된 거예요. 내 아들, 내 손자 다빈치가 태어났다. 막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살에 대해서 또 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그림이게요? 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그 모델이 되게 신비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작으로 꼽히는데 이 모델이 누구인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떤 귀족의 부인을 모델로 해서 그려줬는데 그 그림을 돌려주지 않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빈치 자신의 얼굴이다. 자신의 얼굴 닮았다고도 하고 어머니가 되게 미인이셨대요. 농부의 딸인데 그래서 그 음, 어머니를 모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은데 기록이 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이 안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재밌었고 두 가지 더 재밌는 기록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하나는 깎지 않는 연필 샤프 펜슬이 발견된 배경이 대만의 홍료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한 대장장이 아버지, 대장장이는 그 쇠를 발구어서 이렇게 도구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미스예요. 네,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따라 그 일을 도우면서 발명에도 관심이 많아서 항상 종이 연필을 가지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제일 불편했던 일이 뭘까요? 연필 깎는 일. 그래갖고 어느 어, 날 연필 좀 안 깎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접어두고 막 이렇게 그걸 개발하는 일에 매달려서 결국은 이제 특허를 따내고 전 세계에 팔아 넘겨서 해마다 5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 샤프 펜슬이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그런 재밌는 예화도 나왔고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 이야기예요. 링컨 대통령은 학교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오늘, 뭐 학교 못 다녔죠. 근데 이분이
이분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어떤 연설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예진이는 도덕책에 나오지 않나요? 링컨 도덕, 대통령 연설문. 도덕책이요? 네.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기억이 나요. 잘 안 나요? 근데 왜 기억을 근데 자 링컨 대통령은 왜 유명하죠?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한 연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건국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아, 해야 된다. 그 세 마디 엄청 중요하고 간결한데 이제 이분의 연설을 5분 연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한번 이제 그 링컨 대통령 스피치에서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분 연설 외우시면 좋으세요. 그 쉐도잉 하면 뭐 좋을까? 갑자기 우리 원성님이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 스피치 추천합니다. 그 음,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쉐도잉하는 연설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 스피치하고 하나는 마르틴 루터 킹의 연설. 아, 도 굉장히 유명해요. 마르틴 루터 킹은 그 흑인 노예 그 해방 운동가죠. 그분의 연설도 네.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연설 쉐도잉 하는 걸 추천하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이제 그 인상이 남는 그런 그 명연설로 잡히는데 이분도 평소에 항상 모자 속에 그 모자도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 항상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 모자 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좋은 생각이나 남들에게서 들은 말을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선생님 수업하면서 자 메모 적자생존 하면서 메모하라고 하면 머리에 써뒀어요 그러면서 안 적잖아요.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뇌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10분이면 다 이렇게 없애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러면 뇌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아주 중요하고 인상적인 것만 빼놓고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통번역학이니까 통역은 남이 들은 그 메시지를 적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영상이 굉장히 연상작용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지난 주말에 우리 그 우아랑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제 독서 모임에서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이 해주신 게 이제 후천적으로 두뇌를 개발하는 법이라는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 스트리밍이거든요. 이미지 스트리밍.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기억할 때 그것과 상상되는 관련이 있는 모든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하면 두뇌가 굉장히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기억을 잘하려면 영상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읽게 됐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은 원래 그 동의의 기적을 읽기로 했는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책을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전문적인 번역의 통번역 책이라 다른 분한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보를 캐치하기 이제 할 때 꼭 필요한 말들 그런 영어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덕분에 한번 같이 즐겁게 공부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독서 마치고 자, 우리 예진님 오늘 저녁에 보고 자, 원성님은 내일 네? 만나요. 응. 요일을 헷갈렸어요. 오늘 화요일 맞죠? 목요일.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진님은 그거 풀으셨나요? 평가문항집? 뭐요? 평가문항집 네. 푸는 숙제 내드렸죠? 네. 네네. 그래서 평가문항집은, 박준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과에 서 있으니까, 그거 푸시는 것도 좋고, 지금 학원에 오시면은 그거 실전 문제 또 풀을 거니까, 풀어서 오시고, 오답 체크 어디를 이해하는 못하는지 모임에 오시면, 그리고 조금씩 읽고 오시면 선생님이, 아니 뭐, 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차피 수업이 길구나. 어차피 1대1로 도와주죠? 네. 그러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